김유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 확장세뿐만 아니고 워낙 많이 사랑을 받는 브랜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문진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매일 하세요? 네, 가능한 매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웨이트? 네네, 웨이트랑 오. 테니스. 골프는 안 해요? 아, 네, 골프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장사 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골프장부터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골프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대신 시원하게 테니스. 네, 만난 게 7년 정도 됐죠. 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광주가 고향이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는 대전에서 다녔고요. 네, 제 수업은 대구에서 들으셨고. 네, 맞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연도가 언제예요? 제가 0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08학번. 네. 와. 졸업은요? 졸업을 14년도. 14년도. 네,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시작했다 그래도 올해 10년, 11년 차. 네, 네. 11년 차 치고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대학에서 요리 전공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업계 그런 속설 있잖아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사업하면은 얘들아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같이 졸업을 한 동기들이 하는 일과 문 대표가 하는 일은 큰 차이가 나나요? 아직까지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죠. 있고요. 퇴사해서 이제 자기 거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네네네. 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11년 전에 한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원래 요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공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 맛집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국밥집 사장님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드 별로 없고 이제 다 현찰인데 돈통에서 현금을 가득 꺼내서 그 현찰 세는 지폐기에 넣고 네네네네네 그걸 딱 보는데 이거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이제 국밥집을 차려야겠다. 그때 딱 요리를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요리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그 꿈을 결국은 이루어냈네요. 네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오픈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돈은?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원래는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가 저희 때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연봉도 엄청 좋고 대우도 좋아서 그래서 원래는 거기 기내식 사업부를 합격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도시락 창업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때 당시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날 거다 해서 학교 차원에서 프로젝트 겸으로 해서 창업을 좀 독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범 케이스로 한번 학교에서 창업을 지원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너는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이거 만약에 갑자기 안 하겠다 하고 딱 뒤집어 버리면 너는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반대를 했고 부모님도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창업하는 게 목표였다니까 대한항공을 포기를 하고 여기를 남았었죠.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하다가 엎어진 거예요. 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로 외국 대회도 나가고 학교 대표 막 뽑혀서 이제 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은 뭐든 하겠지 하면서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막 기대치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멘붕이죠? 네,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없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딱 휴대폰 번호도 싹 바꿔버리고 교수님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그때 이제 진짜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뭐 어쨌든 졸업은 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장문의 편지 썼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래 한 1년 정도 다시 공부해서 공무원을 해라. 식약처 이제 네. 공무원을 해서 그렇죠. 공부를 해라. 근데 저는 요리를 선택했던 이유도 국밥집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그 국밥집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사장님이 돈을 많이 만지는 네. 걸 보고 이거를 하면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장사를 하고 싶었던 게 내 네네. 목표였는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달렸는데 달려왔던 그 삶이 부정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정말 장문의 편지를 그때 처음으로 쓴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자본으로 총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거고 제가 테이블 몇 개를 놓고 총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나왔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얼마씩 해서 몇 년 안에 상환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 밑에 이제
그렇게 편지 쓰고 이제 딱 그냥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진짜 무섭거든요. 무섭죠. 안 되면은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로 전달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엄청 맞을까봐 진짜 편지로 편지로 써놓고 전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딱 편지 읽더니 아버지가 이제 저도 고집이 센 걸 아니까 저한테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어머니한테 제 하고 싶은 거 해줘 해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네.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아버지한테 편지 썼더니 무슨 어르신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세요. 네, 아버지도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농사 지으면서 네.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서 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대출을 받으셔서 저한테 이제 빌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장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게 14년. 14년. 네. 2014년. 네. 첫 브랜드 뭐였어요? 첫 브랜드가 이제 이태리국시라는 브랜드입니다. 이태리국시. 지금 아마 제가 서두에 브랜드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지금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요새 성수, 네. 한남동. 한남동이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일기획 바로 네. 근처지요. 성수, 한남동, 대전. 네, 대전이 본점. 네, 대전이 본점이고 이태리국시라 그래서 처음에 그 브랜드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태리인데 국시래. 그 컨셉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되게 재밌는 얘기라. 이태리국시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딱 그 이름 안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여서 정말로 이태리국시를 딱 쳐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자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그런 컨셉의 브랜드입니다. 아니 근데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에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있으던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참 웃긴 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는 진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네네. 정말 좋았어, 많이 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외국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막 해서 뭐 요리만 잘하면 다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되도 않는 자리였었어요.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진짜로 외진 자리에 이 양쪽 코너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렇게 딱 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자리예요. 낑겨서. 네, 그 낑겨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차렸는데 처음에는 이름은 이태리국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토마토 미트볼 파스타, 까르보나라 뭐 똑같은 그냥 남들이 파는 그런 음식을 팔았었어요. 처음에는요. 오. 근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주위에 너도 나도 다 똑같이 토마토 파스타, 까르보나라 파는데 5,900원, 4,9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전이야. 예, 그 주위의 상권들 월세가 그렇게 싼 월세가 아니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굴려도 이 월세에 직원들 급여주고 하고 아무리 하려고 하면은 이거 팔아서는 남을 수가 없죠. 예, 서로 안 남는 장사인데 이렇게 판다고 해서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한테 이미 장담을 해놨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 그때 이제 잠을 못 자고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사부님 그 장사이신 책도 읽고 네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어쨌든 뭔가 남들하고 다른 포지션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른 포지션이 뭘까 생각하다가 딱 제 이름을 보니까 그래 이태리국시 이건 분명히 내 이름하고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그때는 스토리도 없었어요. 컨셉도 없고 그냥 이름이 이태리국시가 좋아서 넣었던 거고 네. 내가 이거를 뭔가 기획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장사에 초짜인데 뭘 기획했겠어요. 그래,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름을 넣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똑같이 시저 샐러드, 토마토 파스타 뭐 다 똑같이 팔았는데 네. 한 일주일 고민하다 보고 책도 막 부지런히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이름에 맞게끔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똑같이 망할 것 그때 그래서 이제 어디서 먹어보지도 못한 막 메뉴들이 막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메뉴판 보고 이게 메뉴라고요? 이상하지. 이게 메뉴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가던 손님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맛있네, 뭐야 메뉴 조합이 이런데 먹을만 하네, 맛있네 하면서 입소문이 진짜 빠르게 탔어요. 요리하던 친구가 외국에서 상도 타왔는데 메뉴가 신박해 이러면서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탔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빠르게 잘 잡은 케이스가 됐었어요. 대전이 쉽지 않아요. 드러내질 않아서. 맞습니다. 좋아요, 싫어요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미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근데 보면 그 정도 드러내고 좋아할 정도라면은 충격이었던 거지요. 혁명이었고.
돈은 많이 벌리던가요? 네, 저는 그래서 음. 그 주위에 파스타를 막 5,900원, 뭐 6,900원을 팔 때 저는 그 당시에 파스타를 13,000원, 뭐 15,000원, 2배 이상 비싸게 팔았어요. 5배 이상. 네.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손님들이 가격이 이렇게 비싸? 하면서도 막 먹어요. 먹어. 그리고 맛있다고 지인들 데리고 오고 네네.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단골도 생기고 그러면서 음식은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거 좀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텐데 남들과 동일한 걸 파는데 비싸면 비싼 집이 돼요. 욕먹죠. 네. 이태리국시가 잘 되고 나면 확장하고 싶어지잖아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맞습니다. 11년째 하고 있죠. 네네네. 이걸 운영하는 동안에 두 번째로 만든 브랜드는 뭐예요? 두 번째로 만든 게 이제 한식 브랜드인데 반갱이라는 반갱. 네 한식 브랜드입니다. 네네. 어떤 컨셉이에요, 그건? 그것도 퓨전 한식 느낌으로 해서 이건 좀 더 이제 한식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반상 차림 느낌인데 이거를 더 현대적인 해석한 느낌인데 이건 이제 한식에 포커스인데 조금 더 이제 양식을 가미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음식은 한식인데 뭐 플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양식이거나? 네, 조금 더 양식스러운 느낌. 스럽게. 예. 오. 조금 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풀어내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즘에 솥밥 위에 막 토핑 같은 거 막 올려가지고 네네. 엄청 요즘 뜨고 맞아요. 있잖아요. 요새 또 그게 저희가 10년 전에 2년 전에 예, 했던 거예요. 그거를 2015년? 네 15년도에 했었으니까 지금은 뭐 솥밥이 프랜차이즈도 생길 정도로 네네네. 많이 이제 대중적이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솥밥 그러면은 되게 좀 비싼 메뉴? 호텔에나 있는 메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호텔 한식당. 네네. 인사동 뭐 조금 이런 데 가면 진짜 와금 주는데도 비싸게 네. 받던 거. 대전인데? 먹히든가요? 대전에서 저희가 이것도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반갱. 네, 저희는 이제 그 솥밥에 반찬도 막 네네. 아, 이뻤어요. 이것도 2층이에요. 그건 3층이었었어요. 아, 3층이었나? 네네네. 아, 하나 더 올라섰구나. 네네네. 3층. 아니, 근데 보통 대부분은 식당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식당은 가능한 한 1층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위로 가요? 그래서 3층에 간다. 네. 혹시 마케팅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서울 올라와서는 이제 마케팅도 좀 더 많이 배우긴 했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이라고 해봐야 블로거 체험단 그다음에 이제 조금 컨셉이 더 독특하다 보니까 파워 블로거나 뭐 블로거들만 조금 더 초대하더라도 이게 금방 확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위층으로 올라가도 괜찮겠다 오. 싶어가지고